자,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발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의 발생이요. 발생 원인을 한번 개관을 해보면요.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체적인 그 틀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총설해 보시면 법률에 의한 발생의 법률 행위에 의한 발생과 법률 규정에 의한 발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률 행위에 의한 발생을 약정 채권 관계라고 부르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발생을 법정 채권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은 기본적으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앞에서도 봤죠. 그런 분류를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은 채권법에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규정이 돼 있고 그 밖의 규정에 예컨대 이제 타인의 재산에 대한 징무라든가 또는 유실물 습득에 따른 보상금이라든가 부양 의무 이런 것들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습이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외워두실 필요는 없고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이 뭐가 있는지 예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다음 중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인 것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유실물 습득 이런 게 나왔을 때 나머지 뭐 증여 이런 게 나왔으면 그건 이제 계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의 부분을 좀 상설해서 보겠습니다. 자,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은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자, 사무관리 그리고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실상 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거의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념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무도 없이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현대에 많이 있습니까? 예컨대 옆집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로 인해서 담장이 무너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공사를 해줬다. 뭐 옆집에서 지금 해외여행을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정을 모르잖아요. 근데 옆집에서 특별히 자기한테 이 담장 보수를 해줘야 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정상 해줬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 해준 사람은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그러면 그냥 뭐 좋은 일 했다 하고 그냥 뭐 손해를 감수하란 말이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상환 청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한 채권으로서 민법상 그러한 비용상환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개념을 이해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해서 그 이득을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항상 개념을 분설을 하게 되면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이건 부당이득이 아닌 거죠. 하지만 아무 이유가 없이 어떤 이득을 얻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은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이건 부당이득이 되겠죠. 우리 개념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득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주기는 했지만 어떤 불법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위법하지 않아도 손해는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당이득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해 두시고 그리고 불법행위는 민법 750조에 규정이 있는데요.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하고 불법행위자는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있는데 고책위선이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신용정보업계에서 손해배상 채권에 추심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와 관련돼서 불특정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 채권의 추심이임 사례를 들 수 있다. 이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 신용관리사가 접하는 경우는 뭐 많지는 않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거래계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리고 손해배상 채권, 손해배상권을 확정하기 위해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입증 책임의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불법행위 책임에서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죠.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불리하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도 볼 수 있죠. 채권자가 이러한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있죠. 이런 부분은. 그리고 시효 부분에서는요. 판례는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시효 기간이고 제척 기간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판례는 뭐 양자를 모두 시효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요.